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어. 신고할 사람은 있지 않나? 신고 무슨 신고? 물건을 저렇게 비싸게 판다고. 아 이거는 세트인데 한 권에 만 원인데 만 원이 5개 있어. 5만 원인데 4,900원으로 훨씬 줄여준 거예요.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빠 들렸어? 어. 들었네. 의사소통, 자기 주장, 징징공주님 좀 알려줘.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친구는 아무리 예쁘고 멋있더라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옛날, 아주 먼 옛날, 여왕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어. 여왕에게는 어여쁜 공주가 있었는데 왕국의 신하와 하인들은 아무도 공주를 좋아하지 않았단다. 왜냐고? 공주는 온종일 얼굴을 찌푸리고 징징거렸거든. 이런 음식 말고 징징징. 이런 옷 싫은데 징징징. 이건 아니잖아 징징징. 그때마다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은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무얼 원하는지 또박또박 말해주시면 좋으련만. 우리 어린이들이 이웃 왕국의 어린이들보다 키가 작다고 하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자 공주는 작은 목소리로 우물우물. 동물원에 새 동물을 들어오려 하는데 어떤 동물이 좋을까요? 그러자 공주는 바닥만 쳐다보며 우물우물. 회의 때도 말 한마디 못하는 공주를 보고 신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갑자기 여왕이 병에 걸려 누운 거야. 어쩔 수 없이 여왕은 공주를 불러 말했어. 공주야, 이 어미가 좀 아프구나. 그러니 내 대신 나란 일을 잘 돌보렴. 공주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얼굴은 벌써부터 걱정으로 가득했어. 다음 날, 공주는 다른 날보다 더욱 징징거렸어. 여왕의 병도 걱정이고 마음도 불안하니 이래도 징징징 저래도 징징징. 결국 하인들은 잔뜩 화가 나고 신하들도 회의를 못하겠다며 투덜댔지. 공주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징징거렸어. 다들 나만 싫어해 징징징. 다들 나만 싫어해 징징징. 그거 참 이상해. 누군가 공주를 따라하는 거야. 공주가 깜짝 놀라 물었지. 넌 누구니? 징징징. 넌 누구니? 징징징. 공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만 좀 해. 징징징. 그만 좀 해. 징징징. 공주는 징징거리는 소리에 점점 짜증이 났어. 아이 참 듣기 싫어. 징징징. 아이 참 듣기 싫어. 징징징. 공주를 따라 말하는 목소리는 멈출 줄 몰랐어. 공주는 허둥지둥 여왕에게 달려갔어. 그러고는 방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지. 왕국 숲속에 사는 흉내쟁이 요정을 만난 게로구나. 흉내쟁이 요정이요? 그래, 흉내쟁이 요정.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 말하는 장난꾸러기 요정이란다. 공주는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보았어. 내가 한 말들이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였다니. 후유. 그러자 어느새 흉내쟁이 요정이 나타나 후유. 저리 가. 난 이제 징징거리지 않을 거야. 저리 가. 난 이제 징징거리지 않을 거야. 흉내쟁이 요정은 또 공주의 말을 따라했어.
하지만 그 말은 아주 또렷하고 분명했지.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공주는 몸이 으슬으슬했어. 차를 다오. 감기 기운이 있는 듯하니 따뜻한 차를 마셔야겠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지. 드레스 위에 망토도 걸쳐야겠구나. 똑 부러지는 공주의 말에 시중을 들던 하인들 모두가 깜짝 놀랐어. 회의 시간에는 또 어땠는 줄 알아? 우리 어린이들이 키가 작은 이유를 찾아야 하니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아보세요. 또 동물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니 어린이들에게 어떤 동물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이제야 신하들은 공주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었어. 게다가 공주의 얼굴 좀 봐. 어느 때보다 밝게 웃고 있잖아. 다행히 여왕은 병이 나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그동안 공주가 나란 일을 잘 돌보았는지를 물어보았지. 공주님은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도 잘하시고 저희들도 공주님의 명령에 잘 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왕은 크게 기뻐했단다. 이야기 속 리더십.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기. 이 책은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징징거리기만 하던 공주가 자신의 모습을 흉내내는 요정을 만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아간다는 자기 주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아주 예쁘게 생긴 공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공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공주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징징거리기만 했거든요. 신하들은 그런 공주가 싫었어요. 중요한 일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도 또박또박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는가 하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을 피한 채 징징거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여왕이 병이 나 모든 일을 공주가 대신 맡아 하게 되었어요. 잠자리에서까지 징징거리던 공주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공주는 온 방을 뒤져가며 말을 따라한 것이 누구인지 찾아다녔어요. 여왕을 찾아간 공주는 자기 말을 따라한 것이 흉내쟁이 요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정을 통해 들리는 말이 모두 자기의 말이었고 너무나 듣기 싫은 말들이었음을 깨달았지요. 공주는 변했어요.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나의 생각을 정확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징징공주와 흉내쟁이 요정을 통해 알게 해주는 재미난 이야기랍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신하들은 왜 공주를 좋아하지 않았나요? 공주는 흉내쟁이 요정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공주는 어떻게 변했나요? 그리고 신하들은 공주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징징거리지 않게 된 공주님은 얼굴 표정도 환하게 바뀌었어요. 공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려주세요. 리더십 속 자기 주장. 자기 주장의 중요성. 자기 주장이란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듣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권리나 욕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러한 자기 주장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발표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말하기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자기주장 능력. 요즘은 자기주장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어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기주장 능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4, 5세가 되면 아이는 어느 정도 자기주장을 할 줄 알게 돼요. 논리적이지는 못하지만 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요. 6세 이상이 되어야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주장을 적절히 할 수 있게 되지요. 따라서 자기 주장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발달 단계에 속해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해요. 멋지게 자기 주장하기.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적절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하세요. 되도록이면 감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며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의 표정을 살펴서 나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당황하지 않고 멋지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될 거예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나는 이것을 원해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이에요. 멋지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부모님을 설득해보세요. 그 전에 미리 아래의 사항들을 정리해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왜 그 선물을 받고 싶으냐면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나는 이런 노력을 할 거예요.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 밝은 얼굴 표정, 적절한 손짓을 섞어가면서 자기 주장을 펴보세요. 화이팅! 의사소통, 비난과 비판. 우리는 슛돌이 축구단. 리더는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슛돌이 축구단의 사자 주장이 더 나은 경기를 위해 얼룩말 주주를 도와준 것처럼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내일을 향한 리더의 모습이랍니다.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얼룩말 주주는 달리기를 아주 잘해요. 공도 멀리 뻥, 세게 뻥, 아주 잘 차지요. 소문을 듣고 슛돌이 축구단의 사자 주장이 주주를 찾아왔어요. 너 우리 슛돌이 축구단에 들어올래? 정말이야? 좋아. 주주는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달리기와 공차기만 잘할 뿐 축구하는 법은 잘 몰랐어요. 뭐 어때? 저 네모난 골대 안에 공을 넣기만 하면 되잖아. 드디어 슛돌이 축구단과 회오리 축구단의 시합이 벌어졌어요. 내가 넣을게. 주주는 친구의 공을 낚아채고 혼자만 요리조리 몰고 다니더니 너무 빨리 달리다가 같은 편을 넘어뜨리고 너무 서두르다가 자기 편 골대에 공을 뻥. 슛돌이 축구단은 그만 5대 0으로 지고 말았어요. 주주를 뺀 나머지 선수들은 고개를 푹 숙였지요. 한 골도 못 넣다니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못해보긴 처음이야. 그런데 주주 혼자만 신이 났어요. 5골 중 1골은 내가 넣었어. 슛돌이 축구단의 선수들은 화가 났어요. 오늘 시합에서 진 건 다 주주 때문이야. 공을 자기 혼자만 차려고 하잖아. 축구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 슛돌이 축구단의 선수들은
주주를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연습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렸어요. 보다 못한 사자 주장이 선수들에게 말했어요. 주주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잖니. 따돌리지만 말고 우리가 잘 이야기해주자. 선수들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과연 이야기한다고 주주가 달라질까? 괜히 화만 내면 어떡해. 그래도 사자 주장은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슛돌이 축구단이 모두 모였지요. 사자 주장이 먼저 말했어요. 자, 모두 지난 시합을 살펴보고 다음엔 더 멋진 시합을 해보자. 그리고는 비디오를 틀었어요. 주주가 같은 편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주주야,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같은 편을 방해하면 안 돼. 응, 정말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이번에는 주주가 친구의 공을 낚아채는 장면이 나왔어요. 주주야, 축구는 여럿이 한 팀을 이루어 하는 거야. 누가 골을 넣는가 보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저걸 봐. 우리 편 골대에 공을 넣으면 안 돼. 응, 정말 몰랐어. 아, 너무 창피해. 주주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리고는 힘없이 말했어요. 너희가 왜 화가 났는지 알겠어. 나는 슛돌이 축구단이 너무 좋지만 나 같은 선수는 이제 필요 없겠지. 그러자 선수들이 주주 곁으로 모였어요. 무슨 소리? 우리는 모두 슛돌이 축구단이야. 주주야, 다시 한번 잘해보자. 어느새 선수들의 화도 눈 녹듯이 사라졌지요. 응, 다들 너무 고마워. 그날부터 주주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어요. 빨리 달리고 멀리 세게 공을 차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보내주고 공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지요. 이제야 함께 축구를 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 오늘은 슛돌이 축구단과 회오리 축구단의 시합날. 모두들 두근두근하며 운동장에 섰어요. 주주는 사자 주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지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호르르륵 뻥. 와! 슛돌이 축구단이 한 골을 넣었어요. 얼룩말 주주가 넣었냐고요? 아니에요. 하지만 주주는 누구보다 기뻤어요. 축구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 속 리더십.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 책은 슛돌이 축구단에 들어간 얼룩말 주주가 다른 선수들의 건전한 비판을 통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기와 공차기를 잘하는 주주는 슛돌이 축구단에 들어가요. 하지만 주주는 축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요. 그저 골대에 공을 차 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주주는 막상 축구 시합에서 뛰게 되자 시합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지요. 선수들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모두들 경기에서 진 것이 주주 탓이라고 수군거리고 주주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했어요. 축구하는 방법을 몰랐던 주주는 자기가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도 몰랐지요. 그러자 사자 주장이 나섰어요. 슛돌이 축구단 선수들의 태도가 주주에게도 축구단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자 주장은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내놓았어요. 바로 주주에게 정확하게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었지요. 결국 사자 주장의 생각대로 슛돌이 축구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주는 깜짝 놀라고 말지요.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주주는 그제서야 다른 선수들이 왜 자기에게 화를 냈는지 이해하고 축구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축구단 선수들의 건전한 비판을 통해 주주는 진정한 축구 선수로 거듭났지요. 이처럼 건전한 비판은 마치 몸에 좋은 약처럼 그 첫맛은 씁쓸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이랍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얼룩말 주주는 어떻게 해서 슛돌이 축구단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주주가 참가한 첫 번째 시합이 끝난 뒤 슛돌이 축구단 선수들은 주주를 어떻게 대했나요? 만약 사자 주장이 회의를 안 열었다면 주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자 주장이라고 상상하고 얼룩말 주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주의 문제점들과 고쳐야 할 점들을 표현해 보세요. 리더십 속 비난과 비판. 비난과 비판의 차이점. 비난과 비판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랍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고요. 비난은 그저 잘못을 지적하는 말인데 비해 비판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밝히지요. 따라서 비난보다는 비판이 잘못을 고치는 데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비판은 비난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건전한 것이랍니다. 비판이 두렵다고요?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마치 비난을 당할 때처럼 몸을 움츠리거나 화를 내요. 때로는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지요. 비판은 그저 입에 쓴 약일 뿐이에요. 비판을 비난처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게 돼요. 더 이상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실천하면 돼요. 비판 앞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도 화를 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올바른 비판의 자세. 첫째, 비판의 목적이 긍정적이어야 해요.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지요. 둘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해야 해요. 그래야 비판을 받는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셋째, 좋은 행동에 대한 칭찬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런 점은 고쳐야 하지만 저런 점은 아주 좋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문을 펼치고 요즘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문제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비판점을 조리 있게 써보세요. 신문에서 찾은 주제.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예방할까?